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겐 구현 실습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그 인공지능 모델 구현할 때 사용하는 5단계 기억나시죠? 라이브러리, 모델, 데이터 로딩, 초기 설정, 훈련. 네, 여기 이번에도 이 단계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라이브러리부터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해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1. 라이브러리부터 우리가 가져와 봅시다. 일단 우리는 파이토치를 사용할 거니까 토치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 모듈을 이용할 거니까 토치.nn을 임포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제이션 그레디언트 디스트 메소드를 구현할 거니까 옵팀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토치 비전이라고 해서 그 영상 컴퓨터 비전 시각지능에 특화된 그 라이브러리가 있죠. 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읽어온 데이터를 변형하는 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트랜스폼스라고 가져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톨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들 중에서 엠리스트를 가져올 거고요. 뭐 엠리스트 말고 다른 건 우리가 쉽게 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톨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어떤 유틸러티 중에서 메이크 그리드라고 하는 걸 가져올 건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과 출력할 때 5x5 크기로 영상을 만들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토치 비전에서 데이터 로더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와 봤죠? 이 데이터 로더는 실제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러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플롯에서 만약을 위해서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봅시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델 구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다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다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써도 괜찮습니다. 벌써부터 튕기는군요. 어, 데이터 로더가 토치. 이거 토치 비전이라 토치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네요.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토치.util.data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모델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모델은 바닐라겐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은 먼저 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변수, 특히 글로벌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레이턴트 사이즈는 개념 입력으로 사용되는 레이턴트 벡터의 크기고, 히든 사이즈는 히든 레이어의 크기, 이미지 사이즈는 우리가 인풋 아웃풋에 사용하는 영상의 크기인데 뭐 28 x 28 쓰기로 했었죠. 뭐 배치 사이즈는 64 이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제너레이터 이렇게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클래스로 선언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모델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내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화 함수하고 포워드 함수 이 두 개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모델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은 모델 정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할 일은 변수 설정이었죠. 네, 여기서 네 가지 변수를 썼습니다. 처음에 레이턴트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걔네 입력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레이턴트 벡터의 크기라고 했었고요. 히든 사이즈는 네, 그 걔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히든 레이어에 속하는 노드의 개수라고 했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네, 28 x 28 입력으로 사용하는 영상의 크기고, 배치 사이즈는 뭐 64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변수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은 네, 제너레이터를 선언할 것이고, 네, 그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선언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제너레이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제너레이터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라고 쓰면 얘는 nn. 모듈을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여기에는 초기화 함수 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 함수 셀프하고 x 입력을 같이 받아줘야겠죠. 이 두 개만 선언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초기화 함수는 당연히 일단 그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 함수를 일단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가 가질 모듈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이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어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할 것이고, 그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마지막은 탄젠트 h 함수를 쓸 겁니다. 네, 이건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은 self.fc 이런 식으로 할까요? nn. sequential 쓰면 되겠죠? 세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기로 했어요.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할 일은 레이턴트 크기의 입력을 받아서 히든 사이즈로 확장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할 일은 히든 사이즈를 받아서 또 다른 히든 사이즈로 확장해 주는 것이고, 네, 여기서 뭐 두 번째 레이어는 안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구현하기 나름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또 마찬가지로 히든 사이즈를 받아서 이번에는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 사이즈도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nn. linear 하고 latent size 그다음 hidden siz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렐루 불러주고요. 두 번째는 리니어고, 네, 이 리니어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쭉 얘기했었죠. 히든을 받아서 히든만큼, 네, 로봇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만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끝나고 나면은 nn. 렐루 해주고요.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만 마시고 같이 따라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디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셔도 좋고, 또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은 nn. linear고, 네, 히든 사이즈로부터 이미지 사이즈를 만들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탄젠트 h 함수를 쓰기로 했었죠. 네,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는 이걸 실행시켰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self.fully connected에서 x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리턴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우리가 만들 텐데, 한번 이 제너레이터를 만든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잠깐 만들어 보시고 나서 혹시 잘 안되면은 이 다음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마찬가지로 nn 모듈을 상속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 함수, 초기 함수하고 포워드 함수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했었죠. 네. 자, 이 초기 함수는 일단 자기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클리미네이터 셀프의 초기 함수로 일단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 건데 시퀀셜 해서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들어갈 텐데,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를 받아서 이게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크기의 입력을 받아서 히든 사이즈 크기의 입력으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히든 사이즈의 입력을 받아서 히든 사이즈의 입력으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히든 사이즈의 입력을 받아서 true냐 false냐는 값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출력만을 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그리고 나서 렐루 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렐루를 쓸 건데, 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히든 사이즈로 에도부터 어떤 값을 뽑아내는데 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쓸 겁니다. 이거 잘못 눌렀네요. 네, 자, 한번 이 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한번 채워보시고 이 동영상을 여기서 멈추고 한번 채워보신 다음에 값이 이렇게 나왔네 저렇게 나왔네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워보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nn. linear하고 이미지 사이즈가 들어가서 히든 사이즈가 나온다고 했고요. nn. 렐루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기로 했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nn. linear 히든 사이즈가 들어가서 히든 사이즈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n. 렐루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nn. linear 히든 사이즈가 들어가서 하나의 출력이 나오게 될 것이고 nn. 시그모이드 함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워드는 아까 제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뭐를 리턴할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만든 FC에다가 입력을 받아서 리턴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다음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모델 정의까지 끝났습니다. 바닐라겐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구성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은 데이터 로딩인데 데이터 로딩은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 로딩하는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냥 이 데이터 로딩은 그냥 휙 여러분들에게 뭐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 번째로 데이터 로딩인데요. 네, 먼저 우리가 트랜스폼부터 폼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얘는 트랜스폼스에서 컴포즈 미안합니다. 트랜스폼스에서 투 텐서 들어온 데이터는 일단 텐서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영상 이미지인데 이걸 일단 노멀라이즈는 할 겁니다. 그래서 네, transforms. 노멀라이즈를 할 겁니다. 평균은 0.5가 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0.5가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가져왔죠. 이번에는 그냥 엠리스트 데이터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아까 우리가 이거 임포트 했었죠. 뭐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은 뭐 데이터 밑에 저장해 주세요. 트레인 할 건가요? 네, 트레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읽어드리면 변환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선언한 이 앞에 선언한 트랜스폼을 사용해 주세요. 다운로드 할 건가요?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빛을 조금만 키울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데이터 로더인데 이 데이터 로더도 우리가 여러 번 해봤었죠. 이 데이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배치 사이즈만큼 잘라서 넣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데이터 로더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임포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엠리스트 아까 방금 우리가 쓴 거고요.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아까 선언한 배치 사이즈만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셔플 해줄 건가요? 섞어서 집어넣을 건가요? true. 네. 그리고 동시에 몇 개의 전차들기를 사용할 건가요? 2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그냥 없앨 건가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가져왔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 로딩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초기 설정입니다. 초기 설정은 넘버 오브 에포크 몇 번 할 건지 하고, 혹시 쿠다가 가능하시면 쿠다를 써주시고, 안 되면 CPU 써주세요 라고 하고,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선언해 줄 겁니다. G하고 D로. 그 다음에 로스 함수, 이렇게 크라이테리언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여기서는 BC 로스 쓸 겁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옵티마이저를 두 개 선언해 주셔야 돼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형 옵티마이저와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형 옵티마이저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얘들은 따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 베타값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네, 4 초기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 오브 에폭스는 100번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여기서 그냥 쿠다 CPU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쿠다를 쓰는 걸로 한번 해보죠. if torch.kuda.is 네, 만약 쿠다 쓰는 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써주시고, 안 되면은 그냥 CPU 써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너레이터 모델을 인스턴스를 이걸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터 클래스의 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도 CPU 상에 또는 GPU 상에 만들어야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리미네이터.to 네,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로스 함수를 만들 건데, 우리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쓸 거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네, 됐나요? 크라이테리언은 그래서 BCE 로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용 옵티마이저는 네, 옵팀.아담을 쓸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0002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은 두 개의 베타 값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하나는 0.5, 하나는 0.999를 쓰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G.옵티마이저도 옵팀.아담을 쓸 거고, G의 파라미터들을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할 거고, 러닝 레이트는 0.000을 쓸 거고, 베타도 0.5하고 0.999를 쓸 겁니다. 잠깐만요. 제너레이터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게 대문자여야 되는데 소문자였었군요. 일단 네, 실수했습니다. 일단 네, 옵티마이저 네, 점이 아니라 언더바인데 네, 잘못 썼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결과를 뽑을 준비가 다 되었는데, 네, 여기서 딱 우리가 하나만 만들고 갑시다. 그 만들 게 뭐냐면은 네, 결과 출력 함수예요. 결과 출력 함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5x5로 출력하는 함수만 하나 만들고 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의 이름을 show images라고 붙인다면은, 얘는 이미지를 받을 거고, 이미지의 개수는 25개를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5x5로 출력할 거니까. 그때의 사이즈는 1x 28x 28로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할 엠리스트 데이터가 1x 28x 28이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가져올 거고요. 뭐 그냥 이미지에 뭐 쉐입 정도만 한번 찍어 볼까요? 그리고 일단 이미지를 그 CPU에서 디태치 시켜서 이제 한 줄로 쭉 펴줍시다. 그래서 이미지를 디태치 시키고 CPU로 보낸 다음에 뷰 할 건데 한 줄로 펴줄 겁니다. 사이즈 크기만큼, 이 이미지 크기만큼. 그리고 이미지 그리드를 만들 건데 아까 우리가 메이크 그리드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었죠. 그걸 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건 미안해요. 네, 메이크 그리드 함수를 쓸 건데 방금 우리가 만든 이미지 플랫 한 녀석을 미안합니다. 이런 이렇게 해야죠. 슬라이싱을 해야죠. 25개를 마지막에는 25개를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5행 행은 5개로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PLT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쇼 함수를 쓸 거고 방금 우리가 만든 이미지 그리드를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퀴즈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plt.show를 불러주면 됩니다.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져온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25개를 뽑은 다음에 그 25개를 이렇게 맨 뒤에 있는 25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5x5 크기로 잘라서 이제 화면에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가장 길고도 복잡한 훈련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훈련은 몇 번 시킬 거냐면 num epoch만큼 시킬 겁니다. 만큼 수행합니다. 그래서 for epoch in range num epoch 수만큼 돌릴 거예요. n epoch 맞나? n epoch 맞죠? 네, 좋습니다. 이만큼 돌릴 겁니다. 그리고 매번 한 번 돌릴 때마다 데이터 로더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 읽어오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for 횟수를 찍어 볼까요? 여기서 레이블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레이블은 분류할 때나 필요하지 생성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enumerate 데이터 로더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 데이터 로더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쭉 읽으면서 이제 저 개수만큼 가져오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출력 함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인데 훈련이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데이터부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읽어드린 이미지를 한 줄로 일단 쭉 펴야 됩니다. 한 줄로 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크기만큼 트루 레이블을 만들고, 즉 리얼 이미지는 그 값이 다 1이죠. 만들고 페이크 이미지는 그 값이 다 0이겠죠. 페이크 이미지의 레이블은 0이고 리얼 이미지의 레이블은 1입니다. 그렇게 일단 레이블들을 만든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하고 제너레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결과 이미지를 화면에 뿌려주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미안해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맨 처음에 읽어온 이미지를 일단 플래트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미지스에서 리쉐입 할 거고 배치 사이즈하고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은 배치 사이즈 크기에 1차원짜리 벡터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디바이스로 보낼 겁니다. 즉 GPU 상에서 계산을 해달라 이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이블 설정할 겁니다.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은 리얼에 대해서는 2를 설정할 거고 페이크는 0을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리얼 레이블스는 네, 토치에서 2를 만들어 주세요. 몇 개만큼? 배치 사이즈만큼. 배치 사이즈 바이 1만큼. 그죠? 그리고 to 디바이스. 페이크 레이블도 만들어 주세요. 토치에서 여기서 제로를 만들 겁니다. 배치 사이즈만큼. 배치 사이즈 바이 1만큼. 점 to 디바이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뭐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일은 제너레이터를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훈련 과정이 다 끝납니다. 그죠? 훈련 과정이 다 끝나고 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출력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show image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show images. 맨 처음에 뭘 보낼 거냐? 페이크 이미지들부터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 show images 한 다음에 실제 이미지들을 보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걔네를 훈련시킬 준비가 끝난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한번 보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훈련 과정은 맨 처음에 리얼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요. 두 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거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 뭐죠?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에서 맨 처음 할 일은 할 일이 뭐라고 했죠? 네, 리얼 이미지에 대한 로스 함수를 계산하는 거죠. 리얼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3.2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3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되는 거죠. 네,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한번 리얼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수행하는 걸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잘 안되더라도 코딩을 한번 해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하나 좀 이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서는 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리얼 이미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리얼 이미지를 넣어서 결과를 출력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우리가 결과를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아웃풋이 아니죠.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아까 우리가 이미지 넣었었죠. 이걸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풋에 대한 로스를 계산할 겁니다. 뭐하고 뭐를 계산할 거냐면 자 여러분 로스는 y hat predicted result하고 y 리얼 값으로부터 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였죠. 여기서 근데 y hat이 뭐냐면은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얻은 결과인 아웃풋입니다. 그러면은 y가 뭐냐면은 이게 리얼 이미지라고 했죠. 리얼 레이블스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리얼 레이블스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로스 함수는 우리가 크라이테리언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리미터 로스에 대한 로스인데 리얼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리미터 로스를 계산한다고 하면 얘는 크라이테리언의 아웃풋 우리가 넣은 아웃풋에 리얼 레이블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페이크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페이크 이미지는 먼저 레이턴트 벡터부터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를 우리가 Z라고 부를 건데, Z는 토치에서 랜덤 넘버로 생성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배치 사이즈만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 하나의 크기를 레이턴트 사이즈라고 우리가 저 앞에서 정의했었죠. 만들어서 디바이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네, 페이크 이미지 어떻게 생성해요, 여러분? 페이크 이미지스라고 한다면은 얘는 제너레이터에 Z를 넣어서 생성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리얼 이미지를 이제 얻었으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페이크 이미지를 넣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걸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페이크 이미지를 넣어서 결과를 출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얻은 결과를 아웃풋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같은 이름을 또 써도 상관없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페이크 이미지를 넣을 건데 단 여기서 디태치 시켜서 더 이상 미분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로스 함수 구하면 되죠. 네, 이 로스 함수 구하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죠. 자, 이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인데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라고 치면 크라이테리언에 뭐하고 뭘 집어넣는다? 아웃풋을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페이크 레이블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로스 함수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의 로스를 계산을 했죠. 리얼과 페이크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용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는 뭐 두 개를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리얼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페이크를 더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제 백프로포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뭐죠?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옵티마이저에서 그레디언트를 일단 0으로 초기화를 시킵시다. 그 다음에 미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미분 어떻게 했어요? 로스의 백워드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불러주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떻게 했어요? 옵티마이저에서 스텝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면 됐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인데요. 제너레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은 여기서 보시면 뒤에 이 제너레이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페이크 이미지 적용하는 과정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습니다. 그죠? Z는 이렇게 했었고 얘를 페이크 이미지에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져와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4.1 페이크 이미지를 통해서 로스 계산하는 걸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크 이미지를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G 로스는 크라이테리언에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약간 아웃풋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결과가 리얼 이미지하고 같다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얼 레이블을 넣어서 로스를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의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일단 그레디언트를 초기화 시켜주고, 제너레이터의 로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의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스텝을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훈련 과정이 다 끝난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네, 뭐 다행히 무사히 돌아가는군요. 한번 한 스텝 정도만 한번 우리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인공지능 모델인데, 잠깐만, 에러가 났네. 어디서 에러가 났나 한번 보죠. 엔로스. 한번 훈련이 끝나긴 끝났는데, 이게 엔로스가 아니라 엔로인데, 이건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네, 방금 돌아간 시간만큼만 기다리면 되니까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실은 이 과정, 이거 겐 훈련시켜서 이거 실행시키는 과정이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콜랩 같은 데서는. 그래도 뭐 우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콜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가 한 스텝을 돌렸는데 이게 지금 리얼 이미지고요. 겐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살짝 이제 아직 노이즈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결과를 미리 뽑아 보면은, 네, 에포크 1 돌리면 이렇게 틱틱한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20, 40, 60, 80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숫자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모양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 결과가 다 나왔다고 치고 결과를 뽑아 보려면, 결과를 실행시켜 보려면 이건 쉽습니다. 일단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면 되죠. 그래서 토치.랜드는 배치 사이즈만큼, 뭐 배치 사이즈 아닌 만큼 상관은 없어요. 레이턴트 사이즈를 해주고 디바이스 한 다음에, 네, 페이크 이미지스를 우리가 제너레이터에 레이턴트 벡터를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show images 해가지고 페이크 이미지스를 불러주면 우리가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게 다 끝나야 되겠죠. 네, 두 번째 포크를 돌고 났는데 좀 더 숫자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겐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